자, 일단 그 대형주 주력주 기준에서의 전략은 이미 잡아서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광통신을 이제 개장 전 그리고 어제 야간 교육에 다 올려드렸는데, 일단 대한광통신의 경우에 제 입장에서는 소름이 돋아요. 왜? 어제 뭐 최근 들어서 3천만 주, 2천만 주, 1,500만 주 거래량의 기준인데, 오늘 대한광통신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어제 야간에 교육을 잡아드렸을 때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드렸죠? 오늘도 보시면 대한광통신 7천만 주로 잡아드렸어요. 7천만 주. 7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질 수 있다. 그렇게 터져야 된다. 결국은 7천만 주의 거래량, 우리가 9시 10분까지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9시 10분까지 기준 잡으면 일단은 오늘 거래될 수 있는 거래량의 10% 정도가 9시 10분까지 수반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전략 기준을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현재 기준에서 그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수익 기준으로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략을 이제 잡아드릴 텐데, 이런 전략으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광통신의 거래량 수반되고, 거래량 수반되고에, 그리고 나서의, 양봉, 그 양봉 기준이 형성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5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개장 전에 일단 이렇게 좀 잡아서 올려드린 부분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장중 기준에서 이제 어제 시간에 거래량이 290만 주인가요? 290만 주 시간에서 그 거래량이 이제 소진이 되고, 어제 물량이 이제 장중에 소진이 되고 벌써 이미 뭐 870만 주, 1000만 주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물량이 소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재차 새로운 시세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겠죠. 어제 야간에도 분명하게 이제 이 부분은 올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내용 한번 볼까요? 어제 야간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야간 기준에 10시 34분 기준에 이미 대한광통신은 두산인프라코어 HMN과 함께 올려놔 드렸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G화학 뭐 고점 계속 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뭐 눈누난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LG화학, 대한광통신, 또 그밖에 뭐 HMM 여러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전략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IT 쪽에서 눌림목이 있지만 IT 자체 지금 거래량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동성 부분이 당연히 크게 확대되면 안 되겠고요. 일단 22일자 기준의 이 내용들도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야간 교육할 때도 분명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한 부분들 같이 넣어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하나 같이 또 들여다볼 텐데,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됐든 HMM이 됐든 전략 기준대로만 좀 잘 거래량 부분이 형성이 되고 변동성이 나와준다면, 그 부분의 그 수익 창출 부분은 단기주에서도 또 주력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방에 합니다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코나이 주주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이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LG화학 부분도 이제 같이 또 놓고 봐야죠. 개장 전에 LG화학도 이제 잡아서 올려드리고, 어제 기준에 이제 신풍제약, SK 하이닉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LG화학까지, LG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IR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마감이 됐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여러분들께 기준으로 잡아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뭐 장중 내내 들여다볼 거예요. 어차피 지금 계속 고점 넘기고 있는데 시가총액 극대형주 OEM에 들어오는 종목의 3%대 강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 종목군들 다 들여다볼 거예요. 주력 종목군들 뭐 다 들여다보긴 할 텐데 현재 기준은 대한광통신부터 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LG화학은 LG화학대로 또 기준점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주력주들이 시장지수가 지금 1.06%까지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조정폭도 만만치 않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죠. 어차피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그 내계강 선생님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변동성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가 대비 이제 3% 밀리는 흐름의 기준 또 혹은 고점 대비 3%의 기준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문자까지 나간 그 기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그 기준점 설정을 도와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고점 대비 이제 말씀드리는 사이에 고점 대비 3%가 밀렸단 말이에요. 5%까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사실상의 차익 실현.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야간 무방이나 오늘 개장 초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일단 대한광통신의 경우가 어제 시간내에서 29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물량들이 이제 소진되어야 되는데 어제 시간내에서 형성됐었던 주가 대비해서 다소 제한적인 그 변동성, 뭐 시장 상황도 있습니다만 다소 제한적인 변동성 속에서의 흐름, 그죠? 그렇게 되고 시초가 대비해서 3%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5분봉으로 놓고 볼게요. 3%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방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실려놓고 돌리는 흐름. 근데 지금 보면은 급격하게 5분봉 기준 또 1분봉도 마찬가지죠. 급격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형성이 잘 됐다가.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내계강 선생님께서 이제 어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어제 야간 무방의 전략이 자 시초가 대비해서 또 혹은 고점 대비해서 3% 밀리면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날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스윙 종목, 단타 종목에 대한 오버슈팅 자락에서의 대처 방안이죠. 그럼 요 자락에서 3%가 밀리지 않으면 혹은 2%가 밀리지 않으면 들고 간다의 기준이 되고 또 거래량이 800만 주, 7천만 주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거래량이 수반될 수 있는 거래가 수반되면서 그러면서 시초가를 다시 넘겼어요. 그 넘길 때에 예를 들면 나는 공격적이다. 그러면 1분봉의 기준에서 이런 때 따라붙을 수가 있죠. 1분봉의 기준에서. 그렇게 따라붙고 지금처럼 다시 깨져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내 편입한 단가 대비 3% 기준에서는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하고 나서 재차 돌릴 때에 다시금 편입의 기준을 잡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요 기준이 되겠죠. 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음봉으로 떨어져 있다가 난 재편입을 할 거야. 복수전을 할 거야. 그러면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을 보시는 것은 이제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를 넘길 때 꼬리 절반은 만약에 이게 지지가 되고 돌린다라고 친다면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 될까요? 4,350원? 4,350원을 넘기면 나는 재편입을 할 거야. 그렇게. 그럼 내가 편입한 단가보다 순식간에 밀고 내려가서 내가 아직 손절을 못했어. 그렇더라도 재차 저점을 이탈시키면 일단은 무조건 손절을 단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단기 공략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이 종목이 만약에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어제 시간내 거래도 있고 오늘 개장 초에 거래도 있고 어제 시간내 거래 대비해서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면 굉장히 이쁜 그림이 되죠. 아예 그냥 보여지는 그림이. 그렇지 않고 여기서 훅 밀리다 보니까 혼미해지고 정신도 없고 막 어려워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시가 대비 혹은 고가 대비해서 3% 밀리면 전 거래를 가지고 왔던 물량들을 다 소진시킨다는 거죠.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일단 갭 상승의 플러스잖아요, 지금.
아, 그렇지 않나요? 갭상승의 플러스인데 뭐가 힘들어요? 고점 대비 밀렸다고, 이거 고점 대비 밀렸어. 이러다 보면 그거를 차익 실현 못 하다 보면 계속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2, 3%의 기준을 차익 실현 범위로 기준점을 잡자는 거고, 시초가에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저라도 따라 붙었을 거예요. 그럼 빠바박 따라 붙었어. 근데 확 밀렸어. 그럼 내가 편입한 단가보다, 그러니까 뭐 시초가에 잡았다. 그럼 시초가 대비 지금 3% 밀렸잖아. 그럼 일단 손절. 손절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면 되죠. 어떻게? 이제는 여기에서 놓고 보실 때 이제 일봉의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는 거죠. 일봉의 기준에 시가 대비 저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이 몸통에서 다시 꼬리 달고, 만약에 지금 여긴데 꼬리가 몸통의 절반 정도 달려주고, 그리고 요렇게 시가까지 형성되고 윗꼬리가 이만큼이죠. 그럼 요 정도 자락에서 난 공격적이니까 여기서 들어가겠다, 혹은 여기서 들어가겠다. 그 부분을 매직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5분봉의 기준에 캡처를 해서 다시 야간의 복귀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주가가 크게 되돌려서 쭉 뻗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된다면 뭐 보셨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이런 기준점들을 스스로가 이제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단 소형주에서의 기준뿐만이 아니고 중형주, 대형주에서 LG 화학에서도 똑같은 흐름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거래량은 일단 수반됐으니까 9시 23분입니다. 그러면 9시 반까지 오늘 거래량이 20%라고 기준 잡으니까 얘는 최소 이제 뭐 7천만 주에서 1억 주 정도 고점을 돌리게 되면 그 정도의 거래가 실릴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갭상승이 이제 5% 범위예요. 이후에 이제 눌림목인데, 그 부분을 어제 시간에서 들어올려놨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출회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시면 6%의 결국은 거래량이 290만 주, 그죠? 6% 상승해. 그럼 그 물량의 이제 소진, 그 이후의 흐름, 거기에 뭐 손절 범위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서 억지 부릴 필요 없이 꼬리 달고 돌리느냐, 그 기준만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갭상승이 어제 몸통 크기만큼 윗다마렇게 나와줬잖아요. 그 기준에서 어제 몸통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흐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돌려질 때 어떤 흐름까지 봐요? 여기 4,350원의 되돌림의 흐름에서 거래가 실리는지. 지금은 이거는 어찌 보면 단타 기준에 끝내주는 종목이 됩니다.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만약에 못했다 할지라도 내계강님처럼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일단 오늘 풀었으니까 플러스의 차익 실현 이후, 또 개장 초에 만약에 빠르게 따라붙었다면 손절 이후 되돌림 흐름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 그 가격 기준이 얼마? 일본 기준에서 4,350원 정도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절반 달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는 거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려져서 가는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교수형의 기준으로 형성될 만큼의 최고점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봉상에 꼬리 달리는 부분 4,350원, 그리고 다시 5분봉, 1분봉 놓고 보시면 4,350원의 기준에 되돌림의 흐름에서 거래량이 충분하게 실려주는 모습. 얼마? 거래량 기준에 300만 주. 300만 주 실려야 돼. 그 정도의 탄력으로 돌려지는 모습. 그 모습이 보여줘야만 일단 5분봉 기준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1분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5분봉만 일단 먼저 기준 잡아놓고요. 난 공격적이다 그러면 1분봉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돌리고 나서 주봉 기준 설정해서 놓고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5분봉의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일주월봉도 같이 잘라서 놓고 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광통신은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의 흐름이니까 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뭐 단기 공략주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같이 보고, 안 그러면 주력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력주가 뭐 중요하지, 사실상은 개장초 상황에 LG화학도 좋고 HMM도 지금 뭐 크게 눌려 있습니다만, 일단은 갭상승 흐름에서의 7,700원 매물벽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는데, 신규 편입 단행하신 분들은 편입 단가 대비해서 변동폭 5%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뭐 고자락이고, 예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뭐 관망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여다보면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그 외직 계산기의 흐름까지로 잡아놓을게요. 요게 지금 자꾸 캡처부 에이고 자꾸 그 녹화하는 쪽 위쪽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리고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녹화해서 같이 올린다는 게 그게 참 버거워요. 옆에서 누구 하나 같이 움직여줘서 옆에서 같이 뭐 캡처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뭐 말이 쉬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대한광통신 전략 4,350원 기준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놓고 볼 때.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거 올려놓고 이제 주력주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개장초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기술투자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강도 있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우리기술투자만 이렇게 들여다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SV인베스트먼트도 거래량 7천만 주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우리기술투자는 일단은 거래량이 뭐 최고치로 터져 있어서, 일단 갭상승 이후의 흐름 9% 갭상승 이후에 살짝 눌리고 돌려진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만약에 개장초에 지금 거래량은 뭐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대처하는 쪽으로 5분봉 기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한광통신도 계속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었다면은 뭐 월등한 강세로 이어질 수 있었겠죠. 대한광통신도. 그 나머지 시간 부분에서 저 거래 대금이 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기술 투자의 저러한 흐름들이 대한광통신에서도 연출이 됐었다면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일봉상의 갭상승 이후에 이제 갭 부분 목표 주가만 설정을 해놓고 주력주로 들어가서 주력주 움직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력주에서 마음이 편해야 나머지 종목을 뭐 들여다보고 하는 건데, 지금 주력주에서는 눌림폭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편하진 않습니다. 돌파갭이 되죠. 급진갭이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요범위에서의 기준이라서 상한가 수준 정도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될 것 같아요. 2,180원 그리고 2,980원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800원 정도의 기준이 되나요? 2,180원, 2,980원 뭐 이렇게 잡죠 그냥. 그러면은 800원의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3,000원에 3,800원 정도? 3,800원의 기준이 일단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되고, 그 목표 주가를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일단 어차피 이제 상한가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니까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의 범위 기준이 되고, 그리고 50% 이상의 기준이 되겠죠. 어차피 방안에서 이제 이 종목을 킹크랩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나요?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 관심 종목 넣어두고, 기존에 거래가 없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종목에 이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주봉이나 이제 월봉상의 흐름에서도 갭이 나왔는지, 갭은 나와 있지는 않았고, 그리고 월봉상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요런 이제 명목 가격 5,000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래가 이제 이번 달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최대 폭의 공격적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좀 잡으시면은 이쪽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변동성 종목들 들여다봤고, 그리고 주력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